여러분 지금 당장 일어나서 거울 앞으로 가보십시오. 그리고 거울 속에 비친 그 사람의 얼굴을 한번 자세히 뜯어 보십시오. 그 얼굴이 부자의 얼굴입니까? 아니면 가난뱅이의 얼굴입니까? 아마 대부분은 콧방귀를 끄실 겁니다. 내가 지금 서울에 번듯한 아파트 한 채가 있는데 무슨 가난뱅이냐? 내 자산이 15억 원이 넘는데 어디서 감히 그런 소리를 하느냐 하시겠죠. 평생 안 먹고 안 입고 악착같이 모아서 장만한 그 집 한 채가 여러분의 자부심이자 훈장이니까요. 하지만 오늘 저는 아주 잔인한 진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거울 속에 있는 그 사람은 지금 부자가 아닙니다. 빛 좋은 개살구이자 속이 텅 빈 강정이며 심지어는 매달 빚에 쫓기는 채무자보다 더 위험한 상태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당장 지갑을 열어보십시오. 현금 5만 원짜리 지폐가 몇 장이나 들어있습니까? 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오늘 저녁에 소고기 한번 쏘라고 하면 망설임 없이 알겠다고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번 달 관리비 낼 돈 걱정하느라 손주놈이 용돈 달라고 할까봐 눈을 피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자산 15억 원. 숫자로 보면 분명히 부자입니다. 하지만 그 돈은 여러분이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깔고 앉아 있는 콘크리트 덩어리일 뿐입니다. 그 콘크리트 덩어리 하나 지키겠다고 한겨울에 난방비가 무서워 보일러도 못 틀고 거실에서 패딩 점퍼 입고 오들오들 떨고 계신 게 지금 대한민국 5060 세대의 적나라한 민낯 아닙니까? 겉으로는 중산층이라고 포장하지만 실상은 편의점 도시락 가격을 비교하며 한숨 쉬는 집 가진 빈곤층. 이게 바로 여러분의 진짜 이름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아주 충격적인 일을 겪었습니다. 왕년에 대기업 임원까지 지냈던 제 고등학교 동창 녀석을 만났습니다. 이 친구가 강남 한복판에 40평대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성공한 인생이죠. 오랜만에 만나서 점심을 먹고 커피를 마시러 갔습니다. 그런데 계산대 앞에서 이 친구가 갑자기 신발끈을 고쳐 묶는 겁니다. 지갑을 꺼내는 척 하더니 화장실을 가겠다고 합니다. 그 찰나의 순간 저는 봤습니다. 그 친구의 당황한 눈빛과 떨리는 손끝을요. 알고 보니 지갑에 현금이 단돈 5천 원도 없었던 겁니다. 카드는 이미 한도 초과 간당간당한 상태였고요. 나중에 술 한잔하면서 이 친구가 털어놓더군요.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너무 많답니다. 재산세 내야지, 종합부동산세 내야지, 건강보험료는 또 오죽 비쌉니까? 집값이 올랐다고 좋아했는데 나라에서는 부자라고 세금 폭탄을 때리고 정작 내 주머니에는 10원 한 장 들어오는 게 없다는 겁니다. 국민연금 100만 원 남짓 나오는 걸로는 관리비 내고 공과금 내고 나면 쌀 사 먹을 돈도 빠듯하답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 같습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내일 아침 풍경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한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 집값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집 한 채만 있으면 노후는 든든하다. 이 낡아빠진 믿음이 5060 세대 전체를 집단 파산의 길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그 집은 이제 여러분을 지켜주는 성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가두고 말려 죽이는 거대한 감옥이 되었습니다. 현금이 돌지 않는 자산은 자산이 아니라 족쇄입니다. 몸에 피가 안 돌면 사람이 죽듯이 경제도 현금이 안 돌면 죽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경제 상태는 동맥경화가 아니라 이미 심정지 직전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숨통을 조여오는 것이
비단 그 집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등골을 톡톡 빨아먹고 있는 또 하나의 거대한 빨대가 있습니다. 너무나 사랑스럽지만 동시에 너무나 공포스러운 존재, 바로 여러분의 자식들입니다. 지금 5060 세대를 가리켜서 마처 세대라고 부릅니다.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라는 뜻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이름 아닙니까? 위로는 90대 노부모님 요양병원비 대느라 허리가 휘고 아래로는 30 넘은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등골이 빠집니다. 냉정하게 한번 따져봅시다. 여러분 자녀 교육비로 얼마 쓰셨습니까? 대학 등록금에 어학연수에 결혼할 때 전세금까지 못해도 수억 원은 좋게 쓰셨을 겁니다. 그거 투자라고 생각하셨죠? 내가 이렇게 공들여 키워놓으면 나중에 늙어서 나를 챙겨주겠지 하고 기대하셨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꿈 깨십시오. 지금 30대, 40대 자녀들은 단군 이래 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입니다. 자기들 앞가림하기도 벅차서 허덕이는 애들입니다. 그 아이들이 나중에 여러분 병원비 대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매달 용돈 100만 원씩 꼬박꼬박 보내줄 것 같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아들 장가 간다고 하면 내가 살던 집 담보대출 받아서 전세금 보태주고, 딸 시집 간다고 하면 내 노후연금 깨서 혼수해줍니다. 손주 태어났다고 하면 유모차 사주고 영어 유치원비 보태줍니다. 그게 자식을 사랑하는 거라고 믿으시죠? 아닙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자식도 망치고 여러분도 망치는 자살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노후 자금을 탈탈 털어서 자식에게 주는 순간 여러분은 자식에게 짐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돈 있을 때나 부모지, 돈 떨어지고 병들면 그때부터는 눈치꾸러기 신세가 됩니다. 나중에 돈 없어서 자식 눈치 보며 용돈 달라고 손 벌리는 그 비참한 기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지금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 3년. 이 3년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짓는 골든타임이라고 말입니다. 통계를 보면 은퇴하고 나서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3년이 채 안 걸린다고 합니다. 처음 1년은 퇴직금 까먹으면서 버팁니다. 2년째 되면 슬슬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3년째가 되면 결국 집을 줄이거나 빚을 내기 시작합니다. 한번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면 70대, 80대가 되어서는 절대 다시 올라올 수 없습니다. 폐지 줍는 노인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그야말로 생지옥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설마 내가 그렇게 되겠어? 하고 안이하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연금이 있으니까 괜찮아 하고 자위하십니까? 물가 상승률을 보십시오. 병원비 올라가는 속도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국민연금은 쥐꼬리만한 데 나갈 돈은 호랑이 꼬리만 합니다. 지금 당장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3년 뒤 미래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화려한 아파트 거실에서 전기 끊긴 채 촛불 켜고 라면 먹는 신세. 아파서 병원 가야 하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약국에서 진통제로 버티는 신세. 그게 바로 여러분의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듣기 좋은 소리 하러 온 게 아닙니다. 위로나 공감 따위는 개나 줘버리라고 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따뜻한 위로가 아니라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찬물 한 바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악역을 자처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독하고 이기적인 노인이 되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착한 부모, 착한 선배, 좋은 이웃, 그거 다 집어치우십시오. 그 껍데기 같은 체면이 밥 먹여줍니까? 그 체면 지키려다가 여러분 굶어 죽습니다. 오늘부터 선언하십시오. 내 돈은 내가 다 쓰고 죽겠다. 자식에게는 10원 한 장도 물려주지 않겠다.
내 집은 나의 감옥이 아니라 나의 연금 통장이다. 이렇게 독하게 마음먹지 않으면 여러분은 절대 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자식도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당당하게 살아야 자식들도 부모 부양 부담 없이 자기 인생 살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이기적인 것이 가장 이타적인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40분 동안 진행됩니다. 이 40분 동안 저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낡아빠진 고정관념을 산산조각 내 버릴 겁니다. 1~5억짜리 집을 깔고 앉아 굶어 죽는 바보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 집을 이용해서 죽을 때까지 월 500만 원씩 쓰며 떵떵거리고 살 것인가? 자식에게 퍼주다가 버림받는 뒷방 늙은이가 될 것인가? 아니면 돈을 쥐고 흔들며 자식들이 매주 찾아오게 만드는 슈퍼갑이 될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영상을 끝까지 본 사람과 보지 않은 사람의 3년 뒤는 하늘과 땅 차이일 거라는 사실입니다. 자존심은 집에 두고 오십시오. 체면도 내려놓으십시오. 지금부터는 오직 생존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내 목숨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도 냉혹한 생존 매뉴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아주 박살을 내버려야 할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불패 신화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5060 세대 여러분이 집값 떨어질까봐 전전긍긍하고 밤잠 설치십니다. 반대로 집값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로또 맞은 것처럼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냉정하게 찬물 한 바가지 끼얹겠습니다. 여러분이 깔고 앉아있는 그 비싼 아파트는 지금 여러분의 생명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거머리입니다. 도대체 왜 평생의 꿈이었던 내 집이 감옥이고 거머리인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팩트로 뼈를 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부동산은 배신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땅덩어리는 좁고 인구는 서울로 몰리니까 집값은 무조건 오른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 땅값, 집값은 미친 듯이 올랐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젊은 시절 안 먹고 안 입고 대출이자 갚아가며 그 집 한 채 마련하신 거 저도 잘 압니다. 그 노고와 뚝심 정말 존경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은퇴를 한 시점부터 그 집의 성격이 180도 바뀐다는 사실을 여러분만 모르고 계십니다. 젊을 때 직장 다니고 매달 월급이 꼬박꼬박 나올 때야 집은 재산 증식의 수단이었습니다. 은행 빚이 좀 있어도 월급으로 이자 내고 버티면 집값이 올라서 보상받았으니까요. 하지만 월급이 뚝 끊긴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집은 그저 세금 먹는 하마일 뿐입니다.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값이 10억 원, 20억 원으로 오르면 뭐합니까? 그게 당장 오늘 저녁 반찬 살 돈으로 바뀝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나라에서는 당신 부자네 하면서 재산세 더 내라고 고지서 보냅니다.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던집니다. 거기다 더 무서운 건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이게 진짜 은퇴자 잡는 저승사자입니다. 직장 다닐 때는 회사랑 반반씩 냈지만 은퇴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때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많으면 소득이 있는 걸로 간주해서 건보료를 때립니다. 집 한 채 있다는 죄로 매달 수십만 원씩 건보료를 뜯어갑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수입은 빵원인데 나가는 돈은 직장 다닐 때보다 더 많아지는 기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제 상담자 중에 실제로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송파구의 낡은 30평대 아파트 한 채 가지고 계신 60대 은퇴자 김 선생님이셨습니다. 이분이 평생 공무원으로 사시다가 은퇴해서 매달 연금을 150만 원 정도 받으십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집값이 폭등하면서 공시지가가 확 올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재산세가 오르고 건보료가 오르더니
매달 고정으로 나가는 돈만 7, 80만 원이 훌쩍 넘더라는 겁니다. 여기에 아파트 관리비 30만 원 내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이 40만 원도 안 남습니다. 40만 원으로 부부 두 사람이 한 달을 어떻게 삽니까? 결국 이 김 선생님은 그 비싼 15억짜리 아파트 거실에서 한여름에 에어컨도 못 켜고 부채질하며 사셨습니다. 전기세 무서워서요. 겨울에는 보일러도 안방에만 틀고 거실에는 나오지도 않으셨답니다. 친구들이 골프 치러 가자고 하면 허리 아프다고 핑계대고 안 나가고 경조사 연락 오면 모른 척하고 숨었습니다. 축의금 5만 원 낼 돈이 없어서요. 여러분, 이게 사는 겁니까? 이건 그냥 15억짜리 황금 감옥에 갇혀서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아주 고급진 말로 에셋 위치 캐시 푸어라고 합니다. 자산은 부자인데 현금은 거지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걸 더 쉽게 말해서 집 가진 빈민이라고 부릅니다. 남들이 볼 때는 번지르르한 아파트 단지에 사니까 부러워하겠죠? 아이고, 김 선생님은 노후 걱정 없겠네 하겠죠. 하지만 정작 본인은 친구 만나서 6,000원짜리 짜장면 한 그릇 사는 것도 손이 벌벌 떨립니다. 지갑에 현금이 없으니까요.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썩어 문드러진 삶. 이런 삶이 과연 여러분이 꿈꾸던 행복한 노후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여기서 당연히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아니 소장님, 그러면 집 팔고 싼 데로 이사 가면 되잖아요. 서울 팔고 지방 가면 돈 남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수학적으로는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너무나 간단한 답입니다. 15억짜리 집 팔아서 5억짜리 경기도나 지방 신도시로 가고 남은 10억으로 은행에 넣어두고 이자 받으면서 펑펑 쓰면 됩니다. 그러면 평생 돈 걱정 없이 귀족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5060 세대 100명 중에 99명은 죽어도 그렇게 못합니다. 아니, 안 합니다. 왜 못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지독한 체면과 낡아빠진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내가 왕년에 대기업 부장이었는데 어떻게 서울을 떠나? 내 친구들은 다 강남 서초에 사는데 나만 어떻게 경기도 외곽으로 밀려나? 동창회 나가서 무슨 망신을 당하려고? 서울 등기 빠지면 인생 실패한 거 아닌가? 이놈의 쓸데없는 체면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친구들이 밥 먹여줍니까? 동창들이 여러분 아플 때 병원비 내줍니까? 서울 주소가 여러분 장례식 비용 대줍니까?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이 집 안에서 굶어 죽는지 얼어 죽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돈 없어서 빌빌대면 뒤에서 흉이나 볼 겁니다. 그런데 왜 남의 눈치를 보느라 내 실속을 챙기지 못합니까? 그 알량한 자존심 지키려다가 진짜로 아무도 모르게 고독사하는 수가 있습니다. 명품 옷 입고 굶어 죽는 것보다 시장표 옷 입고 배부르게 사는 게 100배, 1000배 낫습니다. 그리고 집을 못 파는 더 큰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진짜 골 때리는 문제이자 10중 8구가 걸려 넘어지는 돌불입니다. 바로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강박관념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 집은 내 집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 아들 장가 갈 때 줄 집이다. 우리 딸 시집 갈 때 비빌 언덕이다. 그래서 나는 좀 힘들어도 내가 굶어도 이 집을 끝까지 지켜서 온전하게 물려줘야 한다. 정말 눈물겨운 부성애고 모성애입니다. 드라마에 나오면 참 감동적일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드라마가 아닙니다. 제가 아주 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미련한 집착이고 자식을 망치는 독약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나중에 그 집 물려받으면 아버지 어머니 고생하셨습니다 하면서 그 집에서
알콩달콩 추억을 기리며 살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시고 장례식장 향냄새도 빠지기 전에 자식들은 그 집 바로 부동산에 내놓습니다. 왜냐고요? 상속세 내야 하거든요. 그리고 형제들끼리 서로 돈 더 갚겠다고 싸우느라 그 집구석은 난장판이 됩니다. 네가 모셨니 내가 모셨니 하면서 소송 걸고 멱살 잡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그 집이 결국 자식들의 의의를 사하게 만드는 불씨가 되는 겁니다. 게다가 요즘 젊은 애들은 부모 집 물려받을 생각 안 합니다. 아니, 물려받을 때까지 기다릴 생각이 없습니다. 부모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불효자를 만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살아생전에 당당하게 내 돈 쓰고 자식한테 용돈 주는 부모가 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내가 굶어가면서 그 집을 물려주겠다고요? 정신 차리십시오. 내 노후를 희생해서 자식에게 유산을 남기는 건 자식을 로또 당첨자로 만드는 것뿐입니다. 스스로 일어설 힘을 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집을 현금으로 바꾸십시오. 팔고 이사 가는 게 도저히 싫다면, 서울 등기 포기 못하겠다면 지금 살고 있는 그 집을 이용해서라도 돈을 뽑아내야 합니다.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이거 이야기하면 또 거품 무는 분들 계십니다. 나라에서 하는 거라고 하니까 집 뺏기는 거 아니냐? 집값 오르면 손해보는 거 아니냐? 자식들이 싫어하지 않겠냐? 제발 그런 헛소문 좀 믿지 마십시오. 주택연금은 내 집에 내가 평생 살면서 죽을 때까지 나라에서 월급처럼 돈을 받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는 영모기지론입니다. 예를 들어 70세 어르신이 시세 9억 원짜리 아파트를 주택연금에 맡기면 매달 260만 원 정도를 죽을 때까지 받습니다. 거기에 국민연금 합치면 한 달에 300만 원, 400만 원 현금 흐름이 생기는 겁니다. 300만 원이면 부부가 먹고 싶은 거 다 사 먹고 1년에 2번 해외여행 다니고 손주들 오면 용돈 5만 원씩 척척 쥐어주면서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병원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간병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게 진짜 부자 아닙니까? 이게 진짜 사람 사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그거 받으면 나중에 집값이 올라도 내 거 아니지 않냐? 손해 아니냐? 여러분 나이가 70입니다. 80입니다. 10년 뒤에 집값이 오르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오늘 저녁에 소고기 사 먹는 게 중요합니까? 죽고 나면 집값이 100억 원이 된들 무슨 소용입니까? 저승 갈 때 등기권리증 싸 들고 가실 겁니까? 살아있을 때 내 입에 맛있는 거 들어가고 내 몸 편한 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주택연금은 가입 시점에 집값으로 연금을 정하기 때문에 나중에 집값이 떨어져도 연금은 안 줄어듭니다. 오히려 집값 하락기에 최고의 방어수단입니다. 반대로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면 해지하고 갚아버리면 그만입니다. 선택권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돈도 돈이지만 자식들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식들한테 오늘 당장 선포하십시오. 나는 이 집 주택연금으로 다 녹여서 쓰고 죽을 거다. 너희한테 물려줄 거 없다. 너희 인생은 너희가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선언하는 순간 자식들의 태도가 180도 달라집니다. 유산바라고 찝쩍거리던 불효자 놈들은 떨어져 나가고 진짜 효자만 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매달 현금이 두둑하니까 자식들 눈치 안 보고 오히려 큰 소리 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용돈 주는 부모가 대접받지 유산 불려준다고 쥐고 있는 부모는 고려장당하기 딱 좋습니다. 돈이 있어야 자식도 자주 찾아옵니다. 빈손인 부모는 부담스러워서 피하지만 돈 있는 부모는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봐 문지방 닳도록 드나듭니다. 이게 씁쓸하지만 현실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은 사는 곳이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라이브이지 바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집은 모시는 대상이 아니라
내 노후를 위해 써먹는 도구입니다. 15억짜리 집을 머리에 이고 살면서 라면 먹는 바보가 되지 마십시오. 그 콘크리트 벽을 야금야금 갉아먹어서라도 현금으로 바꿔 쓰십시오. 내 돈 내가 다 쓰고 죽는 게 최고의 재테크이고 최고의 자식 교육입니다. 아직도 망설여지십니까? 남들 시선이 두려우십니까? 그 두려움이 여러분을 3년 뒤에 진짜 빈곤층으로 만들 겁니다. 지금 당장 부동산에 전화해서 시세 알아보시고 주택금융공사 가서 연금 상담 받으십시오. 자식들한테 허락받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피땀 흘려 번 여러분 집입니다. 여러분이 결정하면 그만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부동산의 배신에서 탈출해서 현금의 주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노후 지옥에서 탈출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자, 그런데 집 문제만 해결하면 끝일까요? 산 넘어 산이라고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보다 더 무섭고 더 끈질기게 여러분의 노후를 위협하는 존재. 심지어 여러분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어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존재. 바로 여러분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믿었던 자식들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은 아마 심장이 쿵 내려앉을 만큼 충격적일 겁니다. 하지만 들으셔야 합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의 빨대가 어떻게 부모의 고열을 빨아먹고 결국 둘 다 파멸로 이끄는지 그 잔혹한 현실을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절대 채널 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노후가 걸린 문제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폭탄을 터뜨릴 차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집 문제는 여러분의 결단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팔 수도 있고 연금으로 돌릴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부터 다룰 이 문제는 여러분의 의지만으로는 해결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피를 나눈 천륜이라는 끈질긴 인연으로 묶여 있어서 끊어내자니 가슴이 찢어지고 계속 두자니 내가 말라 죽는 진퇴양난의 늪입니다. 바로 자식 문제입니다. 오늘 제가 아주 작정을 하고 여러분의 환상을 산산조각 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식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새끼, 나의 희망, 나의 미래. 다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관점에서 냉정하게 보면 자식은 여러분의 노후를 파괴하는 가장 강력한 리스크이자 움직이는 시한폭탄입니다. 너무 심한 말 아니냐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도 그런 말이 나오는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5060 세대를 가리키는 아주 슬픈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마처 세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라는 뜻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지는 이름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뒤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젊었을 때 어땠습니까? 월급 타면 쪼개서 시골에 계신 부모님 용돈 보내드렸습니다. 부모님 편찮은 시면 병원비 대느라 적금 깼습니다. 그게 자식된 도리라고 생각했고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부모님을 마지막까지 책임지셨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늙고 병들었을 때 과연 여러분의 자식이 똑같이 해줄까요? 여러분의 30대, 40대 자녀들이 월급 쪽에서 여러분 용돈 주고 병원비 대줄 것 같습니까? 꿈 깨십시오.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건 자식들이 효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녀 세대는 단군 이래 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입니다. 월급은 쥐꼬리만 한데 물가는 미친 듯이 올랐고 집값은 하늘 뚫고 올라갔습니다. 자기들 처자식 건사하고 대출이자 갚기도 벅차서 허덕이는 애들입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내 노후를 맡기겠다니요. 그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한테 나 좀 업어달라고 매달리는 거나 똑같습니다. 둘 다 같이 죽자는 소리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자식 농사가 최고의 노후 대비라는 쌍팔년도 사고방식에 갇혀 있습니다. 냉정하게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봅시다. 여러분 자식 하나 대학 졸업시킬 때까지 얼마 들었습니까? 통계청 자료를 보면 자녀 한 명당 양육비가 평균 4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4억 원입니다. 자식이 둘이면 8억 원을 쓴 겁니다. 강남 아파트 한 채 값을 자식한테 쏟아부은 겁니다. 자, 그럼 묻겠습니다. 그렇게 4억 원, 8억 원 투자해서 지금 얼마나 회수하셨습니까? 배당금 좀 받으셨습니까? 아니, 원금이라도 건질 수 있습니까? 회수는커녕 지금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들 장가 간다고 하면 내가 살던 집 담보대출 받아서 전세금 보태주고, 딸 시집 간다고 하면 내 노후 연금 깨서 혼수해줍니다. 손주 태어났다고 하면 유모차 사주고 영어 유치원비 보태줍니다. 심지어 다 큰 자식이 사업하다 말아먹으면 빚까지 대신 갚아줍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퍼주실 겁니까?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불태워서 자식들 땔감으로 던져주는 거, 그거 사랑 아닙니다. 자식도 망치고 여러분도 망치는 자살 행위입니다. 경제학 용어 중에 매몰 비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미 지출해서 다시는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들어간 돈은 투자가 아니라 매몰 비용입니다. 이미 날아간 돈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본전 생각나서 계속 돈을 더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주식 물타기 하다가 깡통 차는 것처럼 인생 전체가 깡통 차는 겁니다. 자식은 로또 복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긁지 않은 복권이라고 믿고 싶겠지만 꽝입니다. 인정하십시오. 그걸 인정하는 순간 여러분의 노후가 편안해집니다. 더 무서운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캥거루족이라고 하죠. 다 커서도 부모 집에 얹혀 살거나 결혼해서 나갔는데도 툭하면 손 벌리는 자식들. 이런 자식들을 둔 부모님들의 노후는 그야말로 생지옥입니다. 제 상담 사례 중에 정말 안타까운 분이 계셨습니다. 70대 어머니셨는데 평생 시장에서 장사해서 모은 돈으로 작은 빌라 하나 장만하고 통장에 5천만 원 남겨두셨습니다. 이게 이분 전 재산이고 유일한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그런데 40 넘은 아들이 사업한다고 3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답니다. 어머니 마음이 또 약해지죠. 죽은 남편 생각도 나고 하나뿐인 아들이라는데 안 줄 수가 없어서 줬답니다. 그 돈 어떻게 됐겠습니까? 1년도 안 돼서 다 날렸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집에 들어와서 삽니다. 술 마시고 들어와서 엄마 돈 좀 더 없냐고 행패 부립니다. 이 어머니가 저한테 와서 우시면서 그럽니다. 소장님, 차라리 그때 내가 모질게 굴 걸 그랬습니다. 그때 돈 안 줬으면 아들이 정신 차리고 배달 일이라도 했을 텐데 내가 돈 주는 바람에 아들이 저렇게 망가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일 같습니까? 자식에게 돈 주는 건 자식의 자립심을 꺾어버리는 마약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주면 줄수록 자식은 점점 더 무능해지고 점점 더 뻔뻔해집니다. 결국 나중에는 부모 연금까지 뺏어가는 연금 기생충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기생충으로 만들고 싶으십니까? 그게 아니라면 지금 당장 돈줄을 끊으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방법은 아주 간단하지만 실행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바로 자식과의 경제적 손절을 선언하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당장 자식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아주 단호하고 엄숙하게 선포하십시오. 내 재산은 내가 다 쓰고 죽을 거다. 너희에게 물려줄 유산은 단 10원도 없다. 내 장례 비용도
내가 다 마련해 놓고 갈 테니 너희는 국화꽃 한 송이만 들고 와라. 그리고 지금부터 나한테 용돈 달라는 소리 하지 마라. 나도 너희한테 용돈 안 받겠다. 우리는 이제부터 경제적으로 남남이다.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아마 처음에는 자식들이 서운해할 겁니다. 엄마, 아빠, 어떻게 우리한테 그럴 수 있어? 하면서 배신감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진짜 자식을 살리는 길입니다. 부모가 비빌 언덕이 되어주지 않아야 자식들이 이악 물고 자기 인생 개척합니다. 부모 믿고 흥청망청 쓰던 애들도 부모가 돈줄 끊으면 정신 번쩍 차리고 저축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냉정해질수록 자식들은 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부모가 돈을 쥐고 있어야 자식들이 효도합니다. 이건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돈 없는 부모는 자식들에게 짐 덩어리입니다. 명절에 찾아가는 것도 부담스럽고 전화 오는 것도 무섭습니다. 또 돈 달라고 할까 봐요. 하지만 돈 있는 부모는 다릅니다. 매달 연금 300만 원, 400만 원씩 받고 통장에 현금 두둑한 부모님 댁에는 문지방이 닳도록 자식들이 찾아옵니다. 왜냐고요?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봐서요. 손주들 데리고 와서 재롱 피우고 김장철 되면 며느리가 와서 김치 담가줍니다. 이게 씁쓸하지만 현실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효도는 현금 흐름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자식 눈치 안 보고 큰 소리 치면서 대접받고 싶다면 절대 자식에게 돈을 미리 주지 마십시오. 죽는 그 순간까지 통장 비밀번호는 여러분만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증여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세금 아깝다고 미리 증여해 줄까 하시는 분들, 제가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습니다. 효도계약서 쓰고 증여하면 괜찮지 않냐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돈 넘어가는 순간 자식 마음 변하는 거 순식간입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다른 게 사람 마음입니다. 증여받고 나서 나 몰라라 하면 소송 걸어서 다시 뺏어오면 된다고요. 그 소송이 몇 년 걸리는 줄 아십니까? 그 과정에서 여러분 피가 마르고 뼈가 삭습니다. 자식하고 법정 싸움하다가 화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 제가 수두룩하게 봤습니다. 세금 좀 내면 어떻습니까? 차라리 상속세 내게 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끝까지 주도권을 쥐고 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황혼 육아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맞벌이하는 자식들 안쓰러워서 손주 봐주시는 분들, 그거 당장 그만두십시오. 물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주들 예쁘죠. 하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 가서 예뻐해주는 거랑 매일 출근해서 기저귀 갈고 밥 먹이고 씨름하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관절은 이미 닳을 대로 닳았습니다. 손주 업어주다가 허리 나가고 무릎 연골 다 닳아 없어지면 그 병원비 누가 대줍니까? 자식들이 어머니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병원비 내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어머니는 왜 몸 관리 안 하셔서 아프세요 하고 타박이나 안 하면 다행입니다. 골병은 여러분이 들고 생색은 자식들이 냅니다. 손주 봐줄 시간에 운동 다니시고 친구 만나시고 여행 다니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은 자식을 위해 희생하라고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로지 여러분 자신을 위해 쓰라고 신이 준 선물 같은 시간입니다. 왜 그 귀한 시간을 기저귀 가는 데 쓰십니까? 자식들 육아는 자식들이 알아서 하게 놔두십시오. 정 힘들면 돈 모아서 베이비시터 쓰라고 하십시오. 여러분이 몸져 누우면 그게 자식들에게 더 큰 민폐입니다. 건강하게 내 인생 즐기는 모습 보여주는 게 최고의 자식 사랑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식은 남입니다. 피를 나눈 남입니다.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이 사실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서로의 인생에 짐이 되지 않는 것, 각자 자기 몫을 다하며 독립적으로 사는 것, 그게
진정한 가족의 행복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ATM 기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 떨어지면 버려지는 기계 취급받지 마십시오. 돈을 움켜쥐고 자식들을 통제하는 관제탑이 되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노후 지옥에서 살아남는 두 번째 열쇠입니다. 자, 이제 집 문제 해결했고 자식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가장 큰 돈 나가는 구멍 2개를 막았으니 이제 좀 살만해지셨습니까?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여러분의 멘탈을 산산조각 낼 마지막 복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돈 문제가 해결되어도 마음이 무너지면 사람은 죽습니다. 은퇴 후 여러분이 사회에서 겪게 될 처참한 모멸감과 그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자존감을 지키는 방법. 왕년의 김 부장이 아니라 오늘의 행복한 김 씨로 사는 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이거 안 들으시면 돈 있어도 우울증 걸려서 불행해집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하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 3번째 폭탄을 해체할 시간입니다. 앞서 돈 문제와 자식 문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람이 밥만 먹고 산다고 행복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평생을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목숨처럼 여기고 살아온 우리 5060 세대에게는 돈보다 더 견디기 힘든 고통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죽음입니다. 은퇴라는 건 단순히 직장을 그만두는 게 아닙니다. 내가 평생 쌓아온 명함이 사라지고 내 이름 석자 앞에 붙던 직함이 사라지는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김 부장님, 박 이사님 소리 듣던 내가 오늘부터는 그냥 동네 아저씨 뒷방 늙은이가 되는 겁니다. 이 상실감과 모멸감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마치 벌거벗겨져서 광화문 내거리에 내동댕이 쳐진 기분이랄까요. 은퇴하고 나서 집에만 있기 답답해서 재취업 시장 기웃거려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현실이 어떻던가요? 여러분의 화려한 경력, 대기업 임원 출신, 공무원 30년 근속, 이런 거 이력서에 쓰면 누가 알아주던가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오히려 나이 많다고 부담스럽다며 서류 광탈당하기 일쑤입니다. 대한민국 재취업 시장에서 5060 남자에게 허락된 일자리는 딱 3가지뿐입니다. 경비, 청소, 배달. 물론 직업의 귀천은 없다지만 평생 펜대 굴리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남의 집 쓰레기 치우고 택배 상자 나르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건 육체적 노동이 아닙니다. 바로 인격적 모독입니다. 내 아들 벌도 안 되는 젊은 입주민이 와서 삿대질하면서 그럽니다. 아저씨 눈 좀 똑바로 치우세요. 미끄러워서 넘어질 뻔했잖아요. 경비실 택배 관리 안 합니까? 분리수거 똑바로 안 합니까? 온갖 반말과 막말을 쏟아냅니다. 음식물 쓰레기장에서 터져버린 냄새나는 봉투를 맨손으로 정리하고 있을 때 지나가던 입주민이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리고 지나갑니다. 마치 더러운 벌레 보듯이요. 그 눈빛을 받을 때 억장이 무너집니다. 내가 이러려고 평생 뼈 빠지게 일했나. 내가 왕년에는 대기업 부장이었는데 내 밑에 직원이 수십 명이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경비실 좁은 의자에 앉아 찬밥에 물 말아 먹으면서 삼키는 그 눈물의 맛. 그건 밥이 아니라 피눈물입니다. 이런 자괴감이 계속되면 결국 우울증이 오고 화병이 나서 몸져 눕게 됩니다. 돈 벌려다가 사람 버리는 겁니다. 최근에 국방부에서 아주 기가 막힌 뉴스를 발표했습니다. 인구가 줄어서 군대가 청년들이 부족하니까 5060 세대를 군무원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랍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젊은 애들이 없으니까 이제 환갑 넘은 여러분을
다시 불러다가 총 들리고 보초 세우겠다는 소리입니다. 국가가 5060을 어떻게 보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존경받아야 할 어른이 아니라 인구 펑크난 곳을 때우는 값싼 땜빵용 부품 취급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게 2026년 대한민국의 서글픈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멘탈을 잡고 살아야 할까요? 그냥 방구석에 처박혀서 죽을 날만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자존심 다 버리고 모멸감 참아가며 일해야 할까요? 둘 다 아닙니다.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아주 심플합니다. 왕년의 김 부장을 죽이십시오.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과거의 영광을 깨끗하게 지워버리십시오. 내가 누군데, 내가 왕년의 말이야, 이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의 노후는 불행해집니다. 계급장 떼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그냥 계급 없는 자연인입니다. 누가 반말하면 어떻고, 누가 무시하면 어떻습니까? 내 통장에 현금 꽂히면 그만입니다. 남의 시선 신경 쓰지 마십시오. 체면 차리다가 굶어 죽는 것보다 얼굴에 철판 깔고 내 실속 챙기는 게 100배 낫습니다. 경비일 하더라도 내가 내 땀 흘려서 정당하게 돈 버는 겁니다. 도둑질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들벌 되는 놈이 반말하면 속으로 웃으십시오. 어린 놈이 가정교육을 못 받았구나, 불쌍한 놈이네 하고 넘기십시오. 그놈의 말 한마디에 여러분의 인생이 깎이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집에만 있지 마십시오. 은퇴하고 갈 곳 없다고 하루 종일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있으면 아내분하고 무조건 싸움 납니다. 삼식이 소리 듣기 딱딱 좋습니다. 아내분도 평생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했습니다. 이제 좀 자유를 주십시오. 점심은 밖에서 해결하고 들어오십시오. 도서관을 가든 공원을 가든 아니면 복지관을 가든 무조건 밖으로 나가십시오. 세상과 단절되는 순간 여러분은 급격하게 늙습니다. 고독사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회적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고독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특히 5060 남자분들, 정치 유튜브 너무 많이 보지 마십시오.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서 스마트폰으로 정치 방송만 보면서 화내고 욕하고 댓글 달고 그러시죠. 거기서 유튜버가 여러분이 옳습니다,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하니까 마치 애국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그건 가짜 위로입니다. 현실에서는 투명인간 취급받으니까 거기서라도 인정받고 싶어서 빠져드는 겁니다. 그 시간에 밖으로 나가서 햇볕 쬐고 걷기 운동이라도 하십시오. 건강이 무너지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5060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황혼 육아라는 감옥에서 탈출하십시오. 자식들이 엄마, 우리 맞벌이 해야 하잖아, 애 좀 봐줘, 엄마밖에 없잖아 하면 마음 약해지시죠. 친구들은 다 여행 다니고 꽃구경 가는데 나는 70 다 된 나이에 다시 기저귀 갈고 10kg 넘는 손주 업고 다닙니다. 손목 시큰거리고 무릎 쑤시고 온몸이 종합병원입니다. 이때 여러분을 위로해주는 게 누굽니까? 무뚝뚝한 남편도 아니고 자기 살기 바쁜 자식도 아닙니다. 이명웅 씨 노래 아닙니까? 콘서트장 가서 파란색 옷 입고 응원봉 흔들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권장합니다.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덕질도 하시고 취미생활도 하십시오. 그게 사치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기 위한 생존 비용입니다. 자식 줄 돈 아껴서 콘서트 티켓 끊으십시오. 비싼 영양제 사드십시오. 여러분이 행복해야 가정이 편안합니다. 엄마가 우울하면 온 집안이 우울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친구는 해외여행 갔다는데, 친구 아들은 대기업 갔다는데, 이런 거 비교하면 한도 끝도 없이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것입니다.
남들하고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점심에 내가 먹고 싶은 김치찌개 한 그릇 맛있게 먹었으면 그걸로 성공한 하루입니다. 소소한 행복을 찾으십시오. 큰 행복 찾으려다가 인생 망칩니다. 내 주머니에 단돈 10,000원이라도 있으면 그 돈으로 나를 위해 커피 한 잔 사 마시는 여유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외로움을 즐기십시오. 나이 들면 결국 혼자가 됩니다. 배우자도 먼저 갈 수 있고 친구들도 하나둘 떠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면 노후는 지옥이 됩니다. 혼자서도 밥 잘 먹고, 혼자서도 산책 잘하고, 혼자서도 잘 노는 연습을 지금부터 하셔야 합니다. 고동력이 곧 생존력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5060 세대의 생존 전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집 문제, 자식 문제, 그리고 자존감 문제까지 아마 뼈가 좀 아프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아픔이 여러분을 살리는 예방주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3년 뒤 여러분의 모습은 오늘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집 가진 빈민으로 살 것인가? 현금 부자로 살 것인가? 자식에게 빨대 꽂혀서 말라 죽을 것인가? 당당한 슈퍼가 부모가 될 것인가? 과거에 갇혀서 우울하게 살 것인가? 현실을 즐기며 행복하게 살 것인가?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제 실천만 남았습니다. 오늘 당장 주택연금 알아보시고 자식들에게 독립선언 하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눈부신 햇살 맞으며 공원을 걸으십시오. 여러분의 제2의 인생은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저 시니어 연구소 강도훈이 여러분의 그 당당한 홀로서기를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에 불을 지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힘차게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이 제가 더 독하고 더 돈 되는 정보를 찾아오는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강력한 생존 매뉴얼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연구소의 강도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